재무행정 관련해서 바뀐 사항이 너무 많죠.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 두 명의 장관이 있는데 누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선지 구성도 뒤에 별도로 해두었으니까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 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 기금에 관련된 사무는 기획예산처가 담당을 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책임을 진다, 관장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정 전에 보시면 기획재정부가 총괄 책임자였었는데 해당 업무 자체, 재무행정에 관련된 사무를 권력을 쪼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부조직법까지 한번 들여다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에서 23조 기획예산처라고 되어 있고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기획처 장관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0조에서 재정경제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고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고라는 것은 국가의 금고라고 보시면 되고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정부 회계를 담당한다는 이 워딩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총책임도 이제 재경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무행정에 관해서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분리를 하게 되었고, 편성과 집행에 대해선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 같은 경우엔 결산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국고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총책임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국고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국고의 역할을 담당한다. 조세 지출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세금 감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조세 지출 예결산서 작성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담당을 하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국세 감면율 관리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담당을 하는구나. 국가의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국채를 발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판매했으니까 수입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까지 보시면 7급 난도까지 공부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픽 1에서 예산 편성 절차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절차에서 등장하는 장관은요, 당연히 기획예산처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중앙관서회장이 기획처 장관한테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서를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중앙관서회장은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기획처로부터 중앙관서가 사용할 예산 총액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그 중앙관서의 예산 총액은요, 기획처 장관이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부 내부에서 최고회의죠.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중앙관서가 활용할 예산 총액을 기획처 장관이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통보를 해주고 나서는요,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예특위에다가 보고를 해야만 해요. 자, 그런데 26년 2월 달에 개정된 사항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특위에다가 보고하는 날짜를요, 3월 말일까지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숙지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관서회장은 총액을 통보받았으니까 그 총액 내에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기획처 장관한테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획처 장관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산 편성의 두 번째 절차와 세 번째 절차를 모두 합쳐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산 요구서를 제출했으니까 최종적인 예산 협상 과정을 통해서 조율하는 절차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네 번째 절차에서 예산 사정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최종적인 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거를 국회에다가 행정부가 바로 제출할 수는 없고 다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해당 예산안을 행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출일 자체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헌법에 따르면 90일 전,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는 뭐냐? 예산 편성 절차에서 실무자는 기획처 장관이구나. 그 부분 하나 체크를 하시고 예특위에다가 보고하는 날짜가 3월 말일로 바뀌었다라는 측면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주제가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집행 과정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장관은 기획처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집행 절차에서 첫 번째 과정은 배정 요구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처 장관한테 제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처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한테 예산을 배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배정이라는 것은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될 게 배정하기 전과 배정한 후의 절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배정하기 전에 분기별 배정 계획을 세워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되고요. 배정을 한 다음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사원에다 통지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된 사항은 뭡니까? 재정경제부 장관한테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령에 보면 각각 통지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감사원이 여기 나온 이유는 결산 검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고, 재경부 장관이 나온 이유는 결산 과정에 있어서 총 책임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암기할 때 어렵지가 않겠다. 그러면 중앙관서의 장이 돈을 배정받았으니까 산하기관에다가 다시 배정하는 절차 자체를 재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수적인 내용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자면, 예산 집행 지침 통보를 집행 과정을 관장하는 기획처 장관이 중앙관서장한테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기출문제 풀어나갈 때 2월 말일이라고 하면 틀렸죠? 1월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관서장 입장에서는 빨리 이 지침을 통보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월 말이라고 하면 너무 늦으니까 1월 말일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집행 과정도 실무자는 기본적으로는 기획처 장관이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 이제 결산 과정이에요. 결산 절차에서 총책임자는 재경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절차에서 가장 첫 번째 절차는 기본적으로 중앙관서회장이 결산 보고서를 재경부 장관한테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재경부 장관은 이 결산 보고서를 총취합을 해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감사원에다가 4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한테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제출한다는 건 뭐 결산검사 기능 수행하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고, 기획처 장관한테 제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집행과정의 실무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결산 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한테도 제출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4월 10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원에서 검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다시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5월 20일까지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경부 장관은 이제 총결산 보고서 내지는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다음에 국회에다가 5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승인이든 결산 승인이든 입법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도 예산 심의 과정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임위의 결산 예비심사, 예특위의 결산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결산이 승인이 된다. 자, 한 가지 주의할 점. 예산 심의 과정과 결산 심의 과정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들어가지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정연설 자체가 예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산 승인 절차는요,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정기의 개회 전까지니까 8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정기회는 9월 1일에 개회하기 때문에 전이라고 한다면 8월 말일까지가 결산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재경부 장관이 결산 절차에서 총책임자구나, 그리고 이 국가결산 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원래는 감사원한테만 제출했었는데
했었는데 기회처 장관한테도 제출하는구나.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부분인데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보고서 자체를 물론 행정부에도 제출은 하지만 입법부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크로스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산 절차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체계죠, 여러분. 2원 체제가 있고 3원 체제가 있는 것인데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등을 관여하므로 중앙예산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재정경제부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 국고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가 국고 역할도 담당하면서 중앙예산기관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권력을 쪼갠 거예요. 이거를 재무행정 체계에서는 3원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2원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3원 체제로 변경되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 참고란에서요, 우리나라의 3원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언제부터냐? 시행이 26년 1월 달서부터 3원 체제로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난이도가 높은 선지를 직접 법령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보실 때 어떤 장관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공란으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조항 제목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셔도 괜찮은데 국세 감면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세 감면이라는 것은 조세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합법적인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이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은 국고 역할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세 감면율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26년도 2월 10일 이제 개정이 됐던 부분이 됐고, 국세 감면 한도라는 개념을 여기다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국세 감면율 관리를 하되 가급적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국세 감면 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관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세 지출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조항을 한번 보면 이제 사망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국회에 제출하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은 1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경부 장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분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7조의 2가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정에서 국민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원칙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국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근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 사항입니다. 국민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셔라.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 제도는 기획처 장관이 총책임자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국가재정법 91조인데 국가채무관리 조항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의 회계 혹은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이 부분이에요. 회계 혹은 기금이 부담하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계는 일반 회계 예산과 특별 회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기금은 적립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나 기금을 담보로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국가재정법에서 금전 채무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채무에 대한 관리 계획은 누가 세우는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획처 장관은 예산이나 기금의 편성 및 집행을 담당하는 장관이 되는 거니까 예산이나 기금을 담보로 부담하는 금전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 장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실 때 밑에 있는 보증채무 부담 및 관리 조항과 잘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보증채무라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봤을 때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채무는 아니에요. 그러한 금전채무에 대해서는요, 기획처 장관이 아니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채무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이 91조하고 92조 같은 경우에 틀리기 좋지 않습니까? 이거 주의해서 한번 잘 공부를 해
기억해 두시고요. 국채의 발행을 이제 기획처 장관이 하는 거냐, 재정경제부 장관이 하는 거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재정경제부 장관은 채권을 발행해서 수입을 들어오게 되면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고 역할이잖아요. 국고라는 것은 국가의 수입을 관리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국채는 국회 의결을 받아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난이도가 낮은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선지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꼭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이 지금 142조의 3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세지출 결산서 작성 의무화가 새롭게 지금 개정된 사항이 되는 건데, 조세지출은 원래는 받아야 되는 돈을 합법적으로 받지 않는 일종의 세금 감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입 관리는 국고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지출 결산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하게 된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지출 예산서 작성과 결산서 작성을 담당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관련해서 난이도가 높은 선지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라고 얘기하면 보통 비상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산 외 지출 혹은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이제 계상할 수 있다라고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은 건데, 예산에 계상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항을 한번 보면 51조에서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총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한 금액, 예산 편성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요, 명세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어디다가 쓸 것인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를 작성한 서류를 명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관리자한테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기획처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는 이항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계획 명세서를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명세서를 다 소급을 해서 만든 서류가 사용계획 명세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리자가 담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망에 들어가는 주어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사항에 지금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에요. 누구는 사망에 따라서 대통령 승인을 얻은 이 사용계획 명세서를 분기별로 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여하는 상임위하고 예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소관 상임위 및 예특위에다가 제출해야 된다. 이거를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사용계획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실무자가 직접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리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주의해서 한번 잘 받으시고, 여기 5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된 사항인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예산, 즉 이제 회계와 회계간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전입과 전출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회계 예산으로부터 전입을 받은 특별 회계의 경우에는 일반 회계 예산의 어떤 예비비를 그대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 특별 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라는 게 26년도 2월 10일에 이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은 중요하다기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재정법 52조에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작성 및 국회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기획처 장관이 이제 재경부 장관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사용한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한 명세서 작성은 결산 과정을 책임지는 장관이 담당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과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경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결산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한 금액 명세서를 다 소급해서 만든 서류가 총괄 명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요한 서류니까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당연히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산 과정에 이루어지는 일이니 이 항에서 나오는 장관도 재경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이 총괄 명세서죠. 감사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감사원 자체가 기능 중에 하나가 결산 검사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경부 장관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고요. 사항에 보시면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된다.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는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52조를 암기한다기보다 이 키워드가 중요했어요. 사용한 명세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산 과정의 총책임자인 장관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기획처 장관이 아니라 모두 다 재경부 장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난이도가 높은 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우리가 예타 조사라는 것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 사업 자체가 총 사업 비용이 500억 원 이상이고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38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주관이 기획처 장관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재정법 38조를 지금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처 장관이 주어로 들어갔다는 거 확인 한번 하시고요. 500억 이상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으로서 어떤 표현 나옵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처 장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요약해서 예특위 혹은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 300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총 사업 비용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근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38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3호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호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2호 같은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예타조사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는 부분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이유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재정적인 제한을 두면 좋지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 3호를 삭제했다는 게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난이도가 높은 선지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봐 드렸고요. 기획재정부가 기본적으로 기획처하고 재경부로 분할이 된 건데 각자의 권한을 쪼개 놓게 되었습니다. 기획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기금의 편성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재정경제부 같은 경우에는 국고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게 된다. 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결산 과정에 대한 총책임자는 기본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총책임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